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송은영 TV에서 오늘 특별한 분을 방문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셀프 브랜딩 또 이미지 브랜딩에서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책 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직접 책 쓰기를 코칭을 받은 저의 코치님이시기도 합니다. 윤영돈 코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우리 네. 윤영돈. 네, 저는 문학 박사고요. 그리고 이제 책은 한 28권 공저 포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채용 트렌드라는 책을 지금 6번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리어 코치 협회의 부회장을 맡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코치 연구소의 윤영돈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또 이렇게 정식적으로 소개를 직접 들으니까 오늘 더 대단해 보이세요. 저는 그 채용 트렌드 2024 제가 읽어봤잖아요. 네. 너무너무 꼼꼼하게 그리고 정말 세심하고 앞서가는 안목으로 너무 잘 쓰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오늘 그 솜씨를 저의 송은영 TV 구독자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쓸 수 있을까? 그 핵심, 그 비밀? 영업 비밀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셀프 브랜딩 또는 이미지 브랜딩에서 정말 책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자신의 자서전이나 아니면 수필 이런 거를 쓰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쓸 때 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책을 쓰겠다는 거를 단지 데이터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데이터북과 사실 그냥 책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데이터북이라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책은 적어도 저는 널리지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쵸. 데이터북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나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뭉쳐놓다 보니까 읽는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독자 중심으로 가서 독자가 읽었을 때 유익하고 독자에게 정보 수준이 아닌 자기가 씹어서 정말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지혜나 어떤 통찰이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려면 맨 먼저 어떤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강점에 썼을 때 책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책 쓰기를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 배워가지고 무슨 학원에 다녀서 영어를 나은 다음에 책을 쓰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책이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이 책이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경험을 했어도 이 정도 경험이면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 졸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중요한 거 그 사람은 그냥 장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병으로 갔다 온 사람인데 사병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교가 쓰면 너무나 또 이게 잘못된 책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자꾸 오히려 책을 잘 만들려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입장이 아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자기답게 쓰는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기 책.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듣고 독자의 입장에서 쉽게 그리고 좋게 읽힐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제일 먼저 제목을 먼저 정하나요? 아니면 목차를 먼저 정하나요? 보통? 저는 제목하고 목차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3가지 키워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책을 쓰는데 이 책에 담고 싶은 3가지 키워드가 뭐냐. 아하. 첫 번째 나는 이 책에 내가 담고 싶은 게
어떤 글씨에 대한 의미를 담고 싶다. 음흠. 그리고 글씨와 심리학과의 연관성, 음흠.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담고 싶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인데요. 네.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럼 글씨, 심리학, 성격.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는 게. 그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담고자 하니까 책이 잘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거를 프로세스로 1장, 2장, 3장, 그래서 크게 우선 너무 세분하게 하게 되면 처음서부터 이게 그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크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한 세 가지 덩어리로 생각한다. 1장은 네. 저는 여기다가 이제 글씨 심리학이란 무엇이고, 음흠. 그리고 필적학은 무엇이고, 필상학은 무엇이고, 그래포폴로지는 뭔가, 네. 이거에 대한 글씨에 관련된 분석하는 네. 여러 학문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좀 실어드리고요. 음흠. 그리고 나서 두 두 번째는 번째는. 글씨를 실제 분석해서 글씨가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두 번째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분석이 됐으니까 내 위치를 파악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더욱더 성장하는지 그 방향으로 글씨를 교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 책을 지금 준비하더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네네. 성격과 심리학은 어느 부분에 담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앞쪽에 담기는 거죠. 아. 앞쪽에 성격하고 심리학하고 그 필상학이나 필적학이나 그래포폴로지가 다 들어가서 네. 그 안에 글씨가 어떻게 우리가 글씨라는 거를 봤을 때 그 글씨의 안에 어떤 특성들이 결국에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책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임상 실험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던 여러 가지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기다려지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세 개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럼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으니까 세 개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잘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담아서 맨 처음에는 정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개념이나 정의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시사점이나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도가 그려지네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저는 유익합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또 뭐 책을 쓰실 때 뭐 그 외에 뭔가 좀 더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우선 주의해야 될 것? 기술적인 거는 사실 요즘 책을 쓰기가 너무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책을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글씨 심리학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챗GPT에다가 글씨 심리학을 쓰고 싶은데 목차를 10장으로 좀 세분화돼서 만들어줘라고 네. 적으면 쭉 만들어줘요. 우와. 그리고 보고 나서 거기서 쓸데없는 건 좀 지우고 자기가 네. 수정을 해가지고 가면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방법이 챗GPT가 나왔으니까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네. 새로 좀 요번에 나온 게 클로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 클로드가 이 챗GPT보다 좀 문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클로드도 넣어보고 그다음 챗GPT도 넣어보고 두 개를 비교해 봅니다. 아하. 그 비교를 해보면서 요거는 좀 여기 클로드가 좋은 것 같은데 요거는 챗GPT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비교 글쓰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비교 글쓰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리와 관련된 책을 쓰는 사람이 정리책을 한 권만 읽고 책을 쓰려고 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안 되죠. 최소 저는 10권에서 20권은 좀 정리와 관련된 책 네. 중에는 정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본도 네. 마리에라는 여자분이 썼던 일본 네. 책이 있고요. 네. 또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도 정리에 관련된 책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정리만 찾다 보면 단순하게 살아라를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면 그 책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썼던 책하고 일본 사람이 썼던 책만 보면 안 되고 네. 또 미국 사람
책 중에서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음.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아하. 부분이 생겼을 때, 네. 자기가 거기에 경험이나 책들이 되면 좋은데, 간혹가다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내가 삼성전자의 팀장인데, 내가 그 팀장이라는 부분, 팀장을 쓴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책을 읽는 사람 중에 이거는 삼성전자 팀장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걸 보편화하는 네. 다른 사람들의 책도 읽고 또 나보다 거인인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책을 쓴다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오셔서 하나하나 글을 쓰실수록 이제 거인의 여정에서 자기 글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이 되네요. 저도 책을 몇 권 썼지만 항상 그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사고 관련 논문들을 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보는 관점. 이제 저도 지금 책을 이제 막 또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안 그래도 책을 이제 많이 관련된 서적들을 부르게 되는데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팁 같은 거 없나요?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영업 비밀. 예, 영업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독서를 하는 거하고 책을 쓰는 거하고를 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정말 저자들은요, 책을 읽으면서 거기다 밑줄도 치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밑줄 친 것들을 일주일 정도 되면 타이핑을 쳐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묶어서 또 책을 내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읽는 과정과 글을 쓰는 거하고를 연결시켜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주변에는 책을 잘 읽긴 하는데 그걸 손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눈으로 읽은 사람은 나중에 읽었는데도 뭐가 읽었는지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손으로 읽으면 이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손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원래 창조는 뭐 편집이다, 창조는 모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또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반드시 출처를 그 대신 남겨야 되겠죠. 이러면서 또 풍부하게 자료를 모으고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모은다면 더 좋은 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뭐 마킹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선 우리가 모델북이라고 해요. 어떤 책을 쓸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작가로 중심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김영하 작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김영하 작가만 다 읽어보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체도 생기고 어떤 스타일이 뭐도 있고 내가 시인 중에는 김수영을 좋아한다. 네. 그러면 김수영이라는 사람의 작가의 생애도 알고 그 사람이 내가 김수영이라면 어떤 시를 쓸 것인가 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시인이 됩니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오늘은 오히려 제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정말 오늘 너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고요.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셀프 브랜딩 또는 이미지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들께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 코치님 다음에 또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